아이고, 이쁜 내 새끼.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모퉁이 제자리 그 좁은 채소 값 한 대가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도 있었고 발길이 뚝 끊기는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새끼 같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꼭 붙어 있었고요. 장사가 뜸해지면 그 애는 꼭 두 발을 번쩍 들고 제 앞에 서서 어부바 해주세요 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고 웃으면 그때부터 꼬리가 바람개비처럼 돌았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지나가던 분들도 할머니 오늘도 어부바 해주셔야겠네 하며 웃고 지나가셨고 저는 그 웃음소리 덕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허리가 쑤시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순간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프다 말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제 대신 자리를 지켜주나요?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채소를 가지런히 놓고 값을 적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강아지는 제 발치에 앉아 손님들의 다리를 살피며 얌전히 있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한 번에 기울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바닥이 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더니 손에 쥔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하고 소리쳤고 그 애가 제 다리에 몸을 박고 낑낑댔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하얀 천장, 찬 공기, 낯선 냄새. 저는 제일 먼저 그의 생각이 났습니다. 내 새끼 자몽이. 우리 강아지는요? 제가 그렇게 묻자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분들이 알아서 챙기신대요. 걱정 마세요.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애는 늘 제 옆에만 있었지 혼자 있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물었습니다. 가게는요? 제자리 누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게 자리요.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얼굴이 무겁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그분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쓰러지신 그날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아지도 자리를 안 떠나고요. 처음엔 다들 기특하다고 밥도 주고 담요도 깔아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비요? 시장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요즘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다면서 무단점유라고 강아지 때문에 통행 불편하다고 할머니 자리는 정리 대상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정리 대상? 그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퉁이를 지켰고 사람들 다 제 얼굴 알고 단골도 많고 장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 대상이라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계속 못 나오시면 이 자리 다른 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누가 제 심장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단골 몇 분께 전화를 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무엇보다 자몽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자몽이는 가게 의자 밑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료를 주면 먹다가도 발소리가 나면 바로 고개를 들었다고요.
한 번은 제 앞치마 냄새가 배인 천을 누가 놓아줬는데 자몽이가 그 위에 얼굴을 박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동물보호센터 부른다고 협박도 했어요. 반찬가게 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를 잡아가면 할머니가 더 쓰러지실까봐 우리가 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음에 다시 온대요.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몽이가 물지 않았죠? 아니요. 오히려 사람 다리만 붙잡고 낑낑 울기만 했어요. 어부바 해달라는 것처럼 할머니 찾는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 이불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금세 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빨리 나가야 한다. 내가 나가서 자몽이도 지키고 내 자리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에서 그 관리라는 사람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전화를 건 분은 생선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와서 줄자를 대고 있어요. 줄자요? 예. 여기 통로 넓혀야 된다면서 할머니 자리부터 빼겠대요. 강아지도 겁먹고 떨고 있는데 걔는 불법이라면서 사진 찍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자리 제가 언제까지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못 나오시면 정리한대요. 그리고 오늘 그 말까지 했어요. 자리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지 비어 있으면 권리도 없다고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자리라니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그 사람이 슬쩍 흘린 말이었습니다. 곧 새 상인에 들어오면 재배치할 거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편하다는 말. 미리 정리. 그 말은 결국 제 자리가 누군가에게 이미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무리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더 억울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건 알지요. 그런데 누가 제 삶을 대신 지켜주나요? 오후가 되자 시장 사람들이 병실로 왔습니다. 떡집 사장님, 꽃가게 사장님, 길 건너 분식집 사장님. 손엔 귤 한 봉지, 따뜻한 물, 그리고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떡집 사장님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자리 예전부터 자리세 내신 기록도 있고 상인의 회비 낸 것도 있고 단골들 진술도 받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게요. 저는 종이를 보다가 손이 또 떨렸습니다. 고마워서 떨렸고 억울해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요. 꽃가게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번갈아 지켜요. 밤엔 생선가게 사장님이, 새벽엔 분식집이.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할머니 앞치마 냄새난 천이더라고요. 그걸 꼭 끌어안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만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저 병문안은 제가 받을게요. 제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신 자몽이를 한 번만 저한테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자몽이 얼굴을 보면 마음이 붙들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선가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병실 문 앞까지 데려올게요. 근데요, 할머니 그 전에 그 관리하는 사람 내일도 온대요. 내일이 고비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 모퉁이 바닥이 떠올랐고 그 위에 웅크린 자몽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발로 의자를 밀어내고
줄자로 바닥을 재고 사진을 찍는 장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만 잠깐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꼭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실 문밖이 소란해졌습니다. 발소리, 숨죽인 웃음, 누군가 조심조심하는 목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자몽이가 들어왔습니다. 목줄을 한 채였지만 눈은 목줄을 잊은 듯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제 냄새를 확인한 순간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제가 울먹이며 손을 내밀자 그 애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늘 하던 그 어부바 자세였습니다. 나 기다렸지. 제가 낮게 말하자 자몽이가 짧게 울었습니다. 멍멍 짖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처럼 속삭이는 낑낑거림이었습니다. 자몽이를 안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요. 오늘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들어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시장 모퉁이, 제 가판대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사람이 제 자리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새로 들어온 업체 사람이래요.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오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와도 이미 절차 들어갔다고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절차? 그 말은 아주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는 사이 그 사람들은 종이 한 장으로 제 삶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몽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제 손등을 하쳤습니다. 저는 자몽이의 눈을 보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종이 붙인 사람, 얼굴 나온 영상 있지요? 있어요. 우리가 다 찍었어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일 제가 나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시장에서 함부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말은 차분히 했지만 제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전에 회의가 잡혔대요. 할머니 자리 재배치 회의요. 회의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제 자리부터 재배치하겠다는 회의라니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몽이는 제 발등에 턱을 얹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할머니 괜찮아요라고 말하듯이요. 저는 생선가게 사장님께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회의 누가 나오는 건가요? 관리하는 그 사람, 새 업체 사람, 그리고 몇몇 상인회 쪽 사람들이요. 근데요, 할머니 편도 있어요. 떡집, 분식집, 꽃가게, 또 단골 몇 분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외치면 소리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억울함을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크게 낼 자신은 없었지만 이 억울함을 그냥 넘길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사람들이 병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자리는 제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대신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내일 회의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떡집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딱 하나만 합시다.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자몽이 얘기도 할머니가 여기까지 버텨온 얘기도요. 그날 밤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시장에 서 있던 사진을 모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채소를 팔던 사진, 눈 오는 날 손을 비비며 웃던 사진, 단골과 함께 찍힌 사진. 누군가는 영수증과 회비 납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자몽이가 가게 의자 밑에서 기다리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골들의 짧은 한마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채소는 늘 싱싱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가 먼저 약 챙기라고 하셨어요. 시장 모퉁이의 그 자리는 할머니 자리였어요. 그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열린다는 시장의 작은 사무실 앞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생선가게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를 켰습니다. 할머니, 지금입니다. 할머니 목소리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 모퉁이에서 장사하며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파서 쓰러졌다고 해서 제 삶까지 치워야 합니까? 그 자리는 제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놓았던 자리였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분식집 사장님이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자몽이가 의자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발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며 기다리던 모습, 앞치마 냄새 묻은 천을 꼭 끌어안고 잠든 모습, 그 장면이 나오자 사무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한다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순간 떡집 사장님이 조용히 받아쳤다고 했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꽃가게 사장님이 단골들의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들이 하나씩 방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시장이 따뜻했어요. 그 강아지는 할머니를 기다렸고 우리도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그 말이 이어질수록 재배치라는 단어는 점점 더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회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비어있는 자리로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저는 아직 병실에 있었지만 제 자리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제 이야기는 이미 시장 전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병원으로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구청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임시 철거 예정 안내문 정식 절차가 아니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찌르르 했습니다. 절차가 아니라면 그 종이는 협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겁을 주고 자리를 빼앗기 위해 붙인 종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막 휘두르면 또 저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붙였다고 하나요? 구청에서 말하길 그 종이는 공문도 아니고 승인도 없고 누가 임의로 붙인 거래요. 그리고 담당자가 나와서 현장 확인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장 사람들은 그날부터 더 분주해졌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보여줄 자료를 다시 정리했고
영상과 사진을 날짜별로 묶었습니다. 관리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개가 통행을 막는다고 했던 말도 그대로 녹음 파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새 업체 사람과 나눈 대화가 담긴 영상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사람들이 듣고 난리 났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자리 다 바뀔 거니까 지금 겁주고 빼면 편하다고요. 겁주고 빼면 편하다? 그 문장은 너무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한쪽으로 확 몰아버렸습니다. 현장 확인 날 구청 담당자와 함께 온 사람들 앞에서 시장 상인들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꾸준히 장사해 왔습니다. 회비도 냈고 자리세도 냈습니다. 그 종이는 공문도 아닌데 마치 강제 철거처럼 붙여서 사람을 겁줬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무단 철거 안내문은 즉시 제거하세요. 정식 절차 없이 영업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관리한다던 사람 얼굴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말이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분식집 사장님이 낮게 끊어 말했습니다. 공익이면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먼저 안부부터 묻는 게 공익입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람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상인회 쪽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새 업체가 들어오면 자리 재배치하면서 수수료 같은 걸 받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병실에서 듣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저를 치우려 한 이유는 더 뻔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이고 혼자인 사람이고 반박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시장은 달랐습니다. 혼자였던 건 저뿐이었지만 제 자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에 서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몽이가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저는 그 애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길 것 같지? 자몽이가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관리한다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합시다.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은 결국 그만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들키기 시작하니 그제야 겁이 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생선가게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말하긴 어려우니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문장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겁주고 밀어내려 한 과정이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당합니다. 저는 제 자리만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마다 손님들에게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모퉁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대. 강아지가 혼자 가게 지켰대. 근데 공문도 아닌 종이 붙여서 겁줬대.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시장을 찾아와 채소를 샀고 누군가는 자몽이에게 간식을 건넸고 누군가는 구청 민원 창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건 단골들이었습니다. 단골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마음 주면 오래 갑니다. 그분들은 할머니가 다시 나올 때까지 자리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입구에 작은 종이가 붙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채소 할머니 자리 지키기. 불법 철거 반대. 누가 붙였는지 몰랐지만 그 종이 하나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인회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재배치는 보류한다. 해당 자리 관련 절차는 재검토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병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크게 우는 울음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숨이 빠져나가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몽이를 품에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되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로 울지 않게 하겠다. 며칠 뒤 드디어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퇴원 소식에 맞춰 작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오는 날 우리가 다 같이 모퉁이로 갑시다. 그 말만으로도 저는 고맙도 한편으로는 애써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시장 모퉁이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자몽이는 제 옆에서 아주 조심히 발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리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떡집, 분식집, 꽃가게, 생선가게, 그리고 단골들까지. 누군가는 제 가판대를 깨끗이 닦아놓았고 누군가는 싱싱한 채소 상자를 조심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부바는 우리가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가판대 앞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몽이는 익숙한 자리 냄새를 맡고는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나 여기 지켰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 쪽으로 돌아와 두 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부발을 조르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너 어부바 해줄 힘이 없는데. 그때 단골 한 분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가 할머니를 어부바 해드릴게요. 말로요. 그분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고 저는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워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날 작은 축제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제 가판대 위에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모퉁이 할머니, 다시 오신 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한다던 그 사람도 시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지나갔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욕을 하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봤다는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통쾌함이란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제 병실에서 저를 돌봐주던 간호사에게 인사하려고요.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덕분에 그런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몽이는 제 품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저는 그 애의 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이야기였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시장 모퉁이에서 들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오래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이 자리는 사람 자리입니다.